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맨델이 수행한 실험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노란색 완두씨를 심어 기른 후 자가수분이 일어나게 해였고, 또 이렇게 얻은 완두씨 중 또 노란색만 골라서 다시 기르는 과정을 여러 세대 반복하였다. 자, 이렇게 노란색 완두만 골라서 계속해서 노란색 완두만 골라내는 것은 노란색 완두 중에 예를 들어 노란색이 라지 Y 유전자다라고 하고 이제 초록색이 스몰 y라고 하면 노란색 완두씨가 가질 수 있는 건 라지 Y 스몰 y겠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끼리 서로 교배를 막 자가수분을 했을 때 이제 스몰 y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라지 Y, 스몰 y 잡종의 경우에는. 근데 노란색만 계속 골라서 다시 기른다면 라지 Y의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노란색 순종완두를 얻기 위해서 이 과정을 수행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그죠? 넘어가서 2번 열성의 뜻을 서술하시오. 자, 우열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배웠다시피 뭐가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잡종에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 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지금 나온 요 단어를 다 사용해서 서술하려면 대립형질이 다른 두 순종 개체를 교배하여 나온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우리가 열성이라고 했죠. 그죠?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그죠? 열성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3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완두의 여러 가지 형질 중 대립형질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은 1번 바르게 짝지은 거죠. 그죠? 2번 우성에 동그라미 칠게요. 큰 키가 우성이죠. 2번 매끈한 콩깍지라고 했으면 이제 주름진 콩깍지 뭐 이런 식으로 잘록한 콩깍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뭔가 오돌토돌한 콩깍지가 이제 그죠? 그래서 매끈한 콩깍지가 이제 우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3번 둥근 완두 했으면 주름진 완두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둥근 완두가 우성이다. 자, 보라색 꽃에 대해서는 흰 꽃이 그죠? 대립형질이고 보라색 꽃이 이제 우성이죠. 그다음에 이게 조금 섞였는데 이제 잘록한 콩깍지가 아니라 황색 콩깍지 대 이제 녹색 콩깍지 이렇게 해야 되고 황색 콩깍지가 이제 우성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4번 대립형질끼리 옳게 짝지은 것은 자, 1번 씨 모양이 둥근 것, 씨 색깔이 노란색 것. 이건 색깔과 모양이니까 아니고 2번 줄기 키가 큰 것, 줄기 끝에 꽃이 피는 것. 자, 요거 이제 꽃이 이제 잎 겨드랑이에 피는 게 이제 그죠? 대립형질이었죠. 잎 겨드랑이에 꽃이 피는 거 아니고 3번 꼬투리 모양이 매끈한 거, 씨 모양이 주름진 거. 꼬투리 모양과 씨 모양이니까 대립형질 아니죠. 4번 꽃잎 색깔이 보라색인 거, 꽃잎 색깔이 흰색인 거. 얘가 바로 대립형질입니다. 자, 다음에 5번 다음은 완두를 이용한 교배 실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자, 이때 노란색 완두 A와 순종의 초록색 완두를 교배했더니 노란색 완두만 나왔다. 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노란색 완두 A가 라지 Y고 순종의 초록색 완두 스몰 Y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교배를 하면 잡종만 나와서 요 라지 Y, 스몰 Y 잡종 완두, 노란색 완두만 나왔다는 얘기 같죠. 그죠? 그러니까 A는 라지 Y일 거다. 그죠? 그 다음에 노란색 완두 B와 순종이 초록색 완두를 교배했더니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가 1대1의 비로 나타났다. 자, 지금 생각을 해보면 라지 Y, 지금 스몰 Y 노란색 완두와 그 다음에 스몰 Y 노란색 완두를 교배를 하면 그죠? 교배를 하면 라지 Y, 스몰 Y이거나 스몰 Y인 두 가지 종류의 완두가 나오죠. 자, 이때 확률을 보면 무조건 라지 Y는 이렇게 여기 지금 순종 초록색 완두한테 받을 거야. 그러면 2분의 1의 확률로 여기 노란색 완두에서 2분의 1의 확률로
라지 y를 받느냐 스몰 y를 받느냐겠죠. 그죠? 그래서 1대1의 비율로 2분의 1, 2분의 1의 확률이니까 1대1의 비로 나타났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B의 경우에는 라지 y, 스몰 y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겠다. 자, 다 노란색 완두 C를 자가수분했더니 자화수분이라고도 부릅니다.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가 3대1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거 우리 분리법칙 할 때, 그죠? 잡종 완두를 자가수분했을 때 3대1의 비율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 C도 라지 Y, 스몰 y 잡종 완두가 된다. 자, 넘어가서 6번. 자손 2대에서 얻은 완두의 총 개수가 200개라면, 그죠? 이들 중 유전자형이 자손 1대와 같은 것은 이론상 모두 몇 개인가? 자, 지금 F1은 지금 라지 R 하나, 스몰 R 하나 받아서 라지 R, 스몰 R일 거고, F2의 경우에는 이제 이 라지 R, 스몰 R 잡종을 이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듯이 라지 R 대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이 1대 2대 1의 비율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 F1, 라지 R, 스몰 R과 같은 애는 여기 가운데 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전체 4 중에 2를 차지하죠. 그럼 2분의 1의 확률로, 그죠? F1과 같을 거야. 그러면 200개 중에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100개,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넘어가서 7번. 자손 2대에서 총 400개의 완두를 얻었다면, 그죠? 순종의 주름진 완두. 순종의 주름진 완두는 이거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지금 6, 7번이 같이 여기 안 적혀있는데 6, 7번이 같이 묶여있는 문제입니다. 자, 7번은 빨간색으로 볼게요. 자, 지금 자손 2대에서 총 400개의 완두. 근데 지금 스몰 R 주름진 완두를 구하랬으니까 4분의 1의 확률이겠죠. 4분의 1의 확률 중에 400개 하면 100개. 그래서 총 100개의 이제 또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이제 얻을 수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중 완두가 유전 연구의 재료로 적합한 이유가 아닌 것은, 자, 1번 대립형질이 뚜렷하다. 그죠? 완두는 대립형질이 뚜렷한 편이죠. 2번 재배하기 쉽고 교배가 자유롭다. 맞습니다. 3번 자가수분하여 순종을 얻기 쉽다. 그쵸, 이것도 맞죠. 그죠? 자가수분해서 순종을 얻기 쉽습니다. 일단 자가수분이 안 되는 생물도 많을 뿐더러 순종을 이렇게 얻기 쉬운 생물도 많지 않죠. 순종을 얻기 쉽다는 건 계속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초록색은 초록색끼리 인위적으로 교배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한 세대가 짧고 자손의 수가 많습니다. 5번 자, 이런 거는 그죠, 과학이랑 관련 없죠. 꽃이 아름답고 염색체를 관찰하기 좋다. 이런 말은 이제 유전 연구랑 상관없다. 자, 9번 완두의 대립형질끼리 옳게 짝지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지금 보면 기역, 작은 키, 큰 키 맞죠? 니은, 보라색 꽃잎, 흰색 꽃잎 맞습니다. 디귿, 꼬투리와 씨니까 얘는 아니죠. 리을, 꼬투리와 씨 아닙니다. 미음, 잎 겨드랑이에 피는 꽃, 줄기 끝에 피는 꽃 맞죠? 꽃의 위치니까.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완두가 유전실험의 재료로 적합한 까닭을 3가지만 서술하시오 라고 했네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첫 번째, 한 세대가 짧다. 그죠? 그래서 많은 수를 관찰하기가 좋죠. 그 다음에 뭐 기르기 쉽다. 얘도 이제 실험하기가 쉽다는 거니까 기르기 쉽다. 대립형질이 뚜렷하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대립형질이 뚜렷하다. 뭐 이런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번. 다음 표는 완두씨 껍질의 색깔 유전에 대한 여러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때 위 결과로 보아서 어버이의 유전자형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실험에 기호를 쓰고 그렇게 판단한 까닭을 골라보시오 라고 했네요. 자, 먼저 갈색과 갈색을 교배를 했더니 갈색과 흰색이 거의 3대1의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얘를 보면 이제 바로 알아야 되죠. 그죠? 갈색이 우성이고, 그죠? 갈색이 우성이고 흰색이 열성이구나 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고, 지금 우성끼리 교배를 했더니 3대1의 비율이 나오는 거, 지금 요 갈색들이 다 가해서 잡종이란 얘기죠. 이 어버이 세대가. 그러면 갈색이니까 B, 브라운이니까 B 유전자라고 해보면 내가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해서 3대1이었을 거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갈색과 갈색끼리 교배를 했더니 지금 흰색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그죠? 그러면 이 나의 경우에는 사실상 2가지가 있을 수 있는 나의 상황은,
만약 라지비, 스몰 b 이렇게 교배를 했어도 모든 색깔이 갈색이 자손이 갈색이 나오고 라지비 이렇게 교배를 해도 모든 색깔이 다 자손이 내가 갈색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일단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일단 쓰고 다부터 표현해 봅시다. 다는 스몰 b끼리 이제 이렇게 교배를 해서 흰 색깔 열성 어버이가 있으니까 자손도 다 열성 흰색만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갈색하고 흰색끼리 교배를 했더니 흰색이 하나도 안 나왔네. 그럼 얘는 라지비, 스몰 b 지금 순종인 어버이끼리 교배를 해서 지금 잡종인 갈색 애들만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어버이의 유전자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실험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를 조금 이게 정제해서 써보면 좀 지우고 정제해서 써보면 자, 자손 일대에서 모두 갈색만 나타난 상황에서는 나의 어버이가 라지비끼리 교배했거나 라지비와 라지비 스몰 b가 교배한 두 상황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번. 다음 그림과 같이 순종의 노란색 완두와 순종의 초록색 완두를 교배를 했더니 자손 일대에서는 모두 노란색 완두만 나타났다. 자, 그러면 뭐가 열성이고 뭐가 순종인지 모르겠지만 순종끼리 교배를 했더니 잡종이 노란색이라는 거 보면 노란색이 우성이구나 라는 걸 이제 파악할 수 있죠. 그럼 A가 뭐 라지 Y고 뭐 B가 스몰 y 초록색이라고 하면 F1은 라지 Y 스몰 y 이렇게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노란색이 우성형질임을 알 수 있죠. 그죠? 잡종에서 노란색이 나타나니까 노란색이 우성형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자손일 때 유전자형은 라지 Y 스몰 y이다. 맞죠? 3번 자손일 땐 노란색이므로 모두 순종이나 모두 잡종이다 라고 해줘야 맞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자손일 때에는 초록색 유전자도 들어있으나 발현되지 않는다. 그죠? 초록색 유전자도 들어있지만 스몰 y가 있지만 이제 열성이기 때문에 발현되지 않습니다. 5번 자손일 때에서 노란색만 나타난 것은 멘델이 설명한 우열 관계와 관련이 있다. 그죠? 우열의 원리죠. 그죠? 그래서 3번이 답이다. 13번 순종의 개체끼리 교배하여 얻은 잡종일 때에서는 우성형질만 나타나는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배해야 할 어버이의 유전자형. 자, 문제에서 답을 다 줬죠. 순종의 개체끼리 교배를 해야 이제 알 수 있는 거니까 순종의 개체 2개 서로 다른 형질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표는 완두씨 색깔에 대한 여러 가지 교배 실험 결과이다. 자, 가마중에 어버이 세대 유전자형이 모두 순종임이 확실한 교배 실험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보면 가부터 봅시다. 자, 가는 보면 지금 거의 노란색과 초록색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대1의 비율로 거의 나오고 있죠. 이런 게 사실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죠? 사람이 하는 실험이다 보니까, 그죠? 물론 몇억 개씩 하면 거의 1대1이 나오겠지만, 이거 그죠? 애들 17대 16 아닌가요? 이러지 마시고, 그죠? 거의 1대1이다. 1대1에 근접하다라고 생각해주고, 자, 노란색과 초록색이 교배를 했을 때 1대1이 이렇게 자손이 나오려면 라지 Y, 스몰 y 이렇게 아까 1대1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아까 갈색 요 11번 문제 풀 때 나왔었죠. 그죠? 나 봅시다. 나는 지금 노란색과 초록색을 교배를 했더니 노란색만 나오고 있네요. 이런 경우는 라지 Y, 스몰 y끼리 교배를 해서 라지 Y, 스몰 y 이렇게 요 개체만 지금 나오고 잡종인 애들 노란색만 나오고 있는 거죠. 자손 세대도 다 써줄게요. 가도 지금 노란색은 라지 Y, 스몰 y, 초록색은 스몰 y에서 1대1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어버이 세대가 스몰 y면, 그죠? 자손도 스몰 y만 나올 수 있겠죠? 자, 라 봅시다. 노란색끼리 교배를 했더니, 그죠?
지금 노란색만 나오고 있는데 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는 무조건 라지 Y만 있어야 그죠? 무조건 자손세대가 노란색만 나올 거고 이제 이 노란색은 라지 Y거나 라지 Y 스몰 y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었죠. 그죠? 자, 마 봅시다. 마는 노란색과 노란색끼리 교배를 했는데 거의 3대 1로 나왔단 말이죠. 비율이 거의 3대 1이야. 3대 1이라는 건 지금 여기 마는 지금 둘 다 잡종이란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가 중에 유전자형이 모두 순종이 확실한 애들은 나와 다밖에 없네요. 그죠? 여기서 라를 고르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죠? 라를 고르면 절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표는 영희와 철수가 길에서 둥근 완두를 한 개씩 주어 재배한 후 주름진 완두와 교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영희와 철수가 주었던 완두의 유전자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지금 둥근 완두를 하나씩 교배를 했는데 영희의 경우에는 둥근 완두만 생겼네. 그지? 그러면 얘네는 근데 무조건 주름진 완두와 교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주름진 완두는 스몰 y죠. 열성이니까. 아이고, 스몰 y가 아니라 스몰 r이죠. 그죠? 그러면 영희의 경우에는 라지 R을 주었기 때문에 스몰 R이랑 교배를 했을 때, 그죠? 무조건 라지 R, 스몰 R이 나와서, 지금 라지 R, 스몰 R이 나와서 둥근 완두만 생긴 거겠죠. 그죠? 자, 철수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철수는 거의 1대 1이란 말이야, 지금. 그죠? 1대 1이죠. 그러면 철수의 경우에는 스몰 R 교배를 할 때 라지 R, 스몰 R이랑 교배를 했기 때문에 거의 1대1의 비율로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나왔겠죠. 그래서 영희가 맨 처음에 가졌던 애는 라지 R. 철수가 처음에 준 둥근 완두는 라지 R, 스몰 R. 답은 2번입니다. 그죠? 자, 16번. 다음은 완두를 이용한 교배 실험이다. 자, 황색 완두 A와 초록색 완두를 교배시켰더니 모두 황색 완두가 나왔다. 자, 이 말인 즉슨 이 황색 완두는 라지 Y라는 거죠. 그래서 스몰 Y랑 교배시켰을 때 이 황색 완두가 이제 잡종인 라지 Y, 스몰 Y 모두 황색 완두가 나올 수 있었던 거겠죠. 따라서 A는 라지 Y. 자, 그 다음에 황색 완두 B와 초록색 완두 스몰 Y를 교배시켰더니 황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가 모두 나오려면 그죠? 황색 완두 B가 애당초 라지 Y, 스몰 Y 잡종이어야겠지. 그래야 이제 라지 Y, 스몰 Y 자손이 그 다음에 스몰 Y가 나오면서 황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가 둘 다 나옵니다. 자, 황색 완두 C와 황색 완두 D를 교배시켰더니 황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가 모두 나오려면 그죠? 둘 다 잡종이어야만 이렇게 교배해서 라지 Y, 스몰 Y 하나씩 받아서 초록색 완두도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잡종인 거는 B, C, D가 모두 잡종이다. A는 순종 노란색 완두다. 자, 17번. 분리의 법칙에 따라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는 것은 감수 분열과 관련 지을 때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서술하시오. 자, 우리가 요번에 이제 배운 건 아니지만 중간고사 범위랑 관련이 있는 거네요. 자,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언제 분리되는 거예요? 얘네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 대립 형질은 상동 염색체에 있다고 했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될 때 얘네도 같이 분리되는 거야. 감수 분열 중에 상동 염색체 분리되는 거 언제였지? 제1 감수 분열. 우리는 이런 단어로 안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그죠? 감수 1분열이라는 단어로 배웠죠. 감수 1분열. 전기가 아닌 후기에서, 그죠? 후기에서 분리된다. 이렇게 서술해주면 되겠습니다. 18번. 영식인의 밭은 완두 한 그루에서 40개를 수확할 수 있대요. 자, 잡종인 황색 완두 라지 Y, 스몰 Y 100개를 밭에 심어 모두 정상적으로 자라났다면 올해는 황색 완두를 모두 몇 개 수확할 수 있는지 쓰시오. 단, 완두는 자연 상태에서 자가 수분이 일어난다. 즉 뭐 이렇게 서로 교차되는 거는 생각하지 말자. 라지 Y, 스몰 Y가 스스로 자가 교배해서 이제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자가 교배를 하면 라지 Y, 스몰 Y, 스몰 Y가 생기죠. 1대 2대 1의 비율로.
자, 그러다 보니 황색 완두는 요만큼이잖아요. 그럼 4분의 3의 확률로 그죠? 황색 완두가 생겨납니다. 자, 근데 그 중에 100개고 이 100개에서는 40개씩 날 거니까 이걸 다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답은 3000개 이렇게 해주면 되겠나? 그래서 3000개를 수확할 수 있을 거다. 넘어가서 19번, 20번이 묶기 문제인가요? 그죠? 19번, 20번이 묶기 문제 봅시다. 자, 다음 그림은 순종의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와 순종의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를 교배하여 얻은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해서 이제 잡종 2대를 얻는 과정이다. 자, 대충 설명해보면 이 어버이에서 얘가 만들 수 있는 걸 라지 R, 라지 Y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고 이 주름지고 초록색이 만들어서 스몰 R, 스몰 Y 생식세포만 만들 수 있죠. 얘네 두 개 합쳐져서 잡종일 때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인 애들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요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해서 이제 얻은 잡종 2대는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표현형의 비가 나타났었죠. 자, 19번 잡종 1대에서 유전자의 위치를 염색체에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네요. 먼저 상동쌍의 R, R, Y, Y가 각각 짝지어야 되니까 얘네는 따 째껴야 됩니다. 자, 지금 3번 째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째껴야 되죠. 이렇게 두 개. 자, 그 다음에 얘네는 라지 R 하나, 스몰 R 하나, 라지 Y 하나, 스몰 Y 하나 갖고 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그죠? 20번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가의 유전자형. 지금 가의 잡종이 돼 이제 둥글고 노란 이제 유전자형인데 가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실제로 라지 R 하나 이제 라지 Y 하나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라지 R, 스몰 R, 라지 Y, 라지 Y 라지 R, 라지 R, 라지 Y, 스몰 Y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그러니까 얘만 지금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잡종 1대랑 똑같은 애들만 갖는 게 아니라 나머지 3개가 더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자손 1대와 같다. 아니죠. 꼭 같을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1번이 답이고 자, 2번 나의 시색깔 유전자 지금 보면 나 보면 둥글고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이니까 지금 시색깔은 스몰 Y, 스몰 Y 그죠? 그래서 이제 순종이 됩니다. 5. 자, 3번 자손 2대에서 라의 비율은 자손 2대에서 라의 비율은 이론상 전체 16분의 1이다. 지금 보면 9, 3, 3을 다 더하면 16 중에 하나니까 16분의 1이 맞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라가 이제 주름지고 초록색인 거잖아요. 주름지고 N 초록색인 거잖아. 그지? 그럼 주름질 확률 4분의 1, 초록색일 확률 4분의 1 곱해서 16분의 1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4번 자손이 대해서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는 3대 1 분리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돼서 3대 1 하나만 하면 3대 1이라고 했죠. 실제로도 보면 자, 지금 노란색 완두는 이렇게 2개 있죠. 2개 있고 그럼 다 합하면 10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 완두 이렇게 2개 12대 4에서 3대 1로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죠. 자, 5번 완두씨 모양에 대한 유전자와 색깔에 대한 유전자는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자손에게 전달된다. 그죠? 독립의 법칙입니다. 답은 1번. 넘어갑시다. 21번. 자손 2대 중 유전자형인 라지 R, 라지 R, 라지 Y, 스몰 Y인 개체와 스몰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인 개체를 교배해서 다시 자손을 얻었을 때 표현형이 둥글고 노란 초록색인 완두가 나타날 확률은 이론상 몇 프로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자, 지금 그러면 자, 해봅시다. 자, 지금 자손 2대 중 그러면 라지 R, 라지 R, 라지 Y, 스몰 Y 그 다음에 스몰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인 개체를 교배해서 다시 자손을 얻는데요. 자손 3대를 얻는다는 거죠. 자, 표현형이 둥글고 초록색인 완두가 나타날 확률은 이론상 몇 프로냐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먼저 라지 R, 라지 R, 라지 Y, 스몰 Y에서 그죠? 유전자를 하나씩 R, Y 하나씩 받아야 되는데 라지 R은 확률이 없어. 라지 R은 무조건 라지 R을 받을 거란 말이야. 자손 2대에서. 그 다음에 라지 Y와 스몰 Y 중에서는 그죠? 지금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초록색이 완두가 나오려면 스몰 Y를 받아야겠죠. 그죠?
그럼 요 확률이 일단 2분의 1. 그죠? 요 확률이 일단 여기다 확률 쓸게. 확률은 여기다 옆에다 쓸게. 2분의 1의 확률 일단.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스몰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인 요 애에서는 무조건 스몰 r을 하나 받을 수밖에 없어. 그지? 스몰 r을 무조건 하나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라지 y, 스몰 y 중에서는 스몰 y를 받아야 초록색일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여기에서 확률이 2분의 1. 해서 답은 4분의 1의 확률로, 그죠? 4분의 1의 확률로 둥글고 초록색일 거다. 그래서 답은 25% 2번이 되겠죠. 2번 다음 그림과 같이 둥글고 황색인 완두와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를 교배했더니 분리비가 1대1대1대1로 나온 선생님 우리 교과서엔 9대3대 3대1이었는데요. 뭔가 얘가 지금 주름지고 녹색인 거 분명히 잘 안 보이네.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일 수밖에 없어. 순종일 수밖에 없는데 가가 순종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해야겠죠. 우리 아까 1대1 나오는 거는 봤었잖아. 그치? 뭐면 돼? 가가 잡종이면 되죠.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면 그죠? 주름지고 둥글고 황색인 것과 주름지고 녹색인 걸 해도 1대1로 나올 거야. 자, 왜 그러겠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분명히 지금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가 있기 때문에 스몰 r, y를 다 하나씩은 받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결국 가한테 뭘 받느냐가 중요한 건데 라지 r, 라지 y를 받을 확률이 지금 두 개 중에 하나니까 라지 r, 라지 y를 받을 확률이 각각 2분의 1, 2분의 1씩 해서 4분의 1. 그 다음에 둥글고 녹색인 게 라지 r, 스몰 y를 받으면 되잖아. 또 2분의 1씩 받을 확률 해서 또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게 다 4분의 1, 4분의 1씩 되겠죠. 그죠? 얘는 지금 주름지고 황색인 거니까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를 가한테서 각각 받았을 거야. 그럼 4분의 1의 확률로 다 1대1의 확률로 이제 이렇게 자손 2대가 형성이 되겠죠. 따라서 가의 경우에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일 거고 나의 경우도 역시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일 겁니다. 그죠? 자, 넘어가서 다음 그림은 둥글고 황색인 완두와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 순종끼리 교배를 해서 얻은 잡종 일대다. 이때 잡종 일대에서 만들어지는 생기세포의 유전자형은 했을 때 답은 5번. 모든 종류가 다 만들어지겠죠. 자, 순종의 둥글고 황색인 완두와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를 교배하여 얻은 잡종 일대를 자가수분해서 총 800개를 얻었대요. 자, 지금 순종끼리 교배를 했으니까 잡종 일대끼리 자가수분해서 9대3대 3대1의 표현형의 비를 얻었을 텐데 이 중에 800개 완두가 있대. 이 잡종 2대 중 표현형이 둥글고 초록색인 완두. 자, 둥글 확률 4분의 3, 초록색인 확률 4분의 1 해서 그 중에 800개다. 이렇게 해주면 16, 50 해서 답은 150개 이렇게 되죠.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그림은 순종의 둥글고 황색인 완두와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를 교배하여 잡종 1대를 얻는 과정이다. 자, 지금 순종이라고 했으니까 어버이 세대가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스몰 r, 스몰 r 또 안 보이네.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끼리 교배를 했을 때 잡종 1대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겠죠. 자, 이때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하여 얻은 잡종 2대라고 하면 9대3대 3대1 나왔겠구나 해야지. 1600개 채를 얻었다면 그중 둥글고 황색인 얘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둥글 확률 4분의 3, 황색일 확률 4분의 3, 그 중에 1600개 해주면 답은 900개.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론상. 자, 16번 선청성 유전병인 남포성 섬유증에 대한 이제 자료이다. 자, 2,500명당 1명의 비율로 남포성 섬유증 환자가 발견이 된다. 표현형은 정상이지만 낭포성 섬유증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 이거 보인자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그죠? 자, 부모가 모두 이 유전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나 정상일 경우, 그죠? 그러면 일단 부모가 모두 유전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정상이라는 건 얘가 성염색체 유전은 아니고 상염색체 유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상염색체 유전. 왜냐면 아빠의 경우에는 무조건 유전병 유전자 가지고 있으면, 그죠? 상염색체 유전에 의해서 이제 유전병 유전자 가지고 있으면 정상일 수 없는 거니까. 자녀에서 낭포성 섬유증이 나타날 확률은 25%이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예를 들어 낭포성 섬유증이 영어로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낭이니까 N이라고 해봅시다.
자, 부모가 모두 이 유전병을 가지고 있으나 정상이라면 부모가 모두 라지 N 스몰 n, 라지 N 스몰 n일 겁니다. 그럼 자녀에서 자,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라지 N, 라지 N, 라지 N 스몰 n, 스몰 n, 스몰 n이 1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날 텐데 그 중에 이제 낭포스 섬유증이 나타나려면 여기 스몰 n, 스몰 n이어야 되니까 4분의 1의 확률 25%겠죠. 그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기억. 이 유전병은 열성으로 유전된다. 맞죠? 자, 일단 우성이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쵸. 정상이지만 낭포성 섬유증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그죠. 우성이어야 되죠. 두 번째 때문에. 자, 니은. 이 유전병은 멘델의 유전 원리를 정확히 따라서 지금 분리의 법칙에 따라서 3대1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X. 자, 그 다음에 디귿. 부모 중 한 사람이 낭포스 섬유증 환자면 자녀에게는 낭포스 섬유증 유전자가 있다. 자, 지금 부모 중 한 사람이 스몰 n, 낭포성 섬유증 환자면 지금 아무리 한쪽 부모가 라지 N 정상 유전자만 갖고 있어도 자식은 무조건 낭포스 섬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O.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죠.